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리더들의 성공 키워드와 인생 키워드를 대신 묻는 더 큐. 저는 진행을 맡은 정철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분의 논문은 국제학술계에서 10년간 이런 논문이 다시 나오긴 힘들 것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논문 소재가 바로 머리띠였다고 합니다. 곤충과 벌레의 진심이신 분, 한국의 파브르이자 해충 박사인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님이십니다. 3년 동안 4만 5천 마리? 그래서 피를 먹여서 이제 키웠던 새우깡보다 훨씬 작은 그 정도. 네, 그래서 딱 씹으면은요 고소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너무 유명인이 되신 것 같아요. 한국의 파브르 이런 별명은 이미 있죠. 곤충 또 벌레, 해충의 진심이신 박사님이신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 덕큐에선 양부르라는 별명 어떠세요? 양부르, 양영철 박사님의 양부르, 파브르. 그 의미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의미여서 저 역시도 만족합니다. 근데 발음이 영 양이 붙으니까 영 이상하네요. 양부르, 앙부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한국의 파브르 우리 양영철 박사님.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릴 게 곤충이 있고요. 또 벌레라고 우리가 통칭을 또 하죠. 해충 박사님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통칭하면 될까요? 곤충이라고 하면은 좀 전문가적인 그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곤충은요 다리가 6개입니다. 반드시 다리가 6개여야 되고요. 두부, 흉부, 복부가 나눠져야 되고. 근데 벌레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곤충 말고, 그러니까 다리가 6개짜리 말고 4개인 거미부터. 또 다리가 여러 개 있는 지네나 뭐 노래기, 그리마 같은 그런 그 절지동물도 포함하는 그 일상적인 표현이어서 보통 일반인이 얘기할 때는 그냥 벌레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전문 용어에도 보면 애벌레 같은 경우에 벌레자가 들어가긴 합니다. 어린애들을 지칭할 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충은 약간 좀 다른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충은 익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농업해충.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림의 수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 자원을 또 여러 가지 병들게 하거나 해를 주는 산림해충. 또 건강의 위생,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한테 직간접적으로 질병을 전파하는 그런 해충을 이제 위생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충은 아무래도 인간 생활에 도움이 잘 안 되죠. 하지만 도움이 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덕큐 저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서 키워드 방식으로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를 키워드를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말라리아, 곤충 식량, 한국의 파브르. 뭐 이건 이제 닉네임이 되셨고요. 머릿니, 해충 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머릿니부터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논문도 워낙 유명했었고요. 머릿니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논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있었죠.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정들이 결손 가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 많아졌죠.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서 머릿니 감염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머릿니 감염률이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됐었고요. 98, 99년 그때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이 감염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살충제라는 것들을 이렇게 쓰게 되면 머릿니 방제를 위해서
독성이 있습니다. 네. 피부 독성이 있죠. 그래서 이 몸무게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실제 몸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경피 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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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좀 머리니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머리니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작성하실 때 실제 박사님이 머리니 1,200-1,000마리 정도를 그러니까 박사님 머리에 아니요. 아니, 그거 좀 와전된 건가요? 이게 머리에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한 겁니까? 그 1,100마리를 그러니까 이제 머리니를 연구하려다 보니까 머리니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매번 초등학교 가서 채집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토끼에다가 키웠어요. 그치. 이스라엘 학자가 토끼에다가 몸니를 키우더라고요. 토끼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목에 그 춘향처럼 칼 같은 거, 그렇죠. 칼을 채웠죠. 칼을 채워가지고 딱 복대를 또 해줬죠. 뭐 3일 돼도 괜찮고 5일 돼도 괜찮더라고요. 한 일주일 됐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죽었어요.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한 그 영구적인 방법은 안 되겠다. 이 방법으로는. 그래서 토끼가 죽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머리니는요. 24시간만 굶어도 아사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24시간 안에 계속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끼는 죽었죠. 할 수 없이 이제 팔뚝에다가 붙였죠. 누구 팔뚝이요? 제 팔뚝이요. 진짜요? 그 테니스 칠 때 여기에 이제 뭡니까? 이게 그 아대라고 하는 그런 거를 찾아놨으니까 그걸 차고 그 안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아대가 이렇게 조여주니까 피부에 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니가 계속 거기서 이제 흡혈을 하고 알도 낳고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4시간만 굶어도 아사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고 잤어요. 집사람도 옆에 자고 저도 차고 잤죠.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됐나? 갑자기 눈이 딱 떠졌는데 만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이불을 다 뒤져가지고 거의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불에. 그래서 머리니들이 여기저기 기어다니길래 이제 집사람 빨리 깨워서 다 한 다음에 그걸 다 셌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가 안 됐기 한 45마리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걸 다 셌죠. 세서 다 마리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잠을 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조금 굶겨서 내가 좀 편하게 잘 수는 없을까. 그래서 최대한 늦게 잤어요. 12시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죠. 5시에 일어나서 5시간만 애가 굶는 거죠. 그리고 아침 일찍 찬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시에 떼고 또 7시에 또 차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길어지는 거죠. 밤에 이제 떼놓는 시간이. 한참 키울 때 과연 몇 마리나 될까 하고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1,200마리더라고요. 그 1,200마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확이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45,000마리? 45,000마리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여서 이제 키웠던 그런. 그리고 이제 우리 실험실 안에 이제 그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 머리니는 머리카락에다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미장원에 간다. 머리 자르러 간다 그러면 제가 머리 자르는 비용을 줘요. 그리고 너 머리 자르고 머리카락 좀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제가 이 통 안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알을 받았죠. 그랬던 또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머리니를 키우면서 이 많은 머리니가 동시에 흡혈을 하니까 그 타액을 내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흡혈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쇼크 같은 증상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고열이 났어요. 그런데 자꾸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학생한테 그랬어요. 119 좀 불러달라. 그래서 그 119를 타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니를 키우면서 고열이 3번이 났는데 2번째부터는 제가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좀 있으면 열이 많이 날 거니까 미리 가서 치료를 받았던, 그렇게 해서 하여튼 고열에 조금 시달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몸에다 직접 배양을 하셨다 이랬는데 많은 곤충, 해충, 벌레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네. 이 에피소드는 또 이거는 엄청나다라는 게 하나 있다면 네. 이 정도 에피소드는 못 따라갈 걸. 그런 게 있으면 살짝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동해등해라고 하는 그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이 있거든요. 동해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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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 곤충이 파리목에 속하는 종류이긴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예. 그리고 질병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굉장히 뭐든지 잘 먹어요. 예.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남은 음식물. 네. 이런 것들을 주면은 엄청 분해를 잘합니다. 잘 먹고 잘 크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하루에 33,000톤이 나옵니다. 이 33,000톤을 곤충으로 키울 수 있어요. 곤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얘가 먹고 난 음식물 쓰레기는 한 번 더 숙성을 시켜가지고 퇴비로 씁니다. 비료로. 예.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키운 곤충이 나오죠. 네. 이게 한 2,000톤 이상 나옵니다. 동해등해. 예, 하루에 매일 2,000톤 이상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얘한테서 기름을 짜면요 200톤이 나오고요. 네. 단백질, 곤충 단백질, 네. 곤충 단백질원이 400톤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로 돈으로 한 사람이 한 30억 정도 돼요. 좋습니다. 저희 앞서 이제 키워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키워드에서 저는 이게 왜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빈대가 일단은 안 보이는데 대신에 왼쪽 위에 보면 지금 말라리아가 보이거든요. 네. 빈대 그리고 이 말라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여름 전 세계 SNS가 빈대 공포, 빈데믹 막 영국의 지하철 다 막 그 의자 파먹고 근데 지금 좀 잔잔한 것 같아요. 네. 이 빈대 공포는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너무 이제 빈대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그게 잠깐 동안 이슈가 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언급이 됐고 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뭐 지원하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펴가지고 한 70%, 60%, 70%는 지금 방제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아직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하기 때문에 뭐 한 30~40%는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 빈대는 그러나 좀 잠잠해졌으나 끝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워드에서 앞서 말라리아가 맨 위에 탑으로 간 게 뭐 넥스트 팬데믹, 뭐 다음 코로나19는 뭐야, 뭐 이런 공포들을 했을 때 의외로 이 말라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서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정말 이 말라리아의 공포도 우리 대비해야 되나? 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말라리아.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3일열 말라리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열대열 말라리아가 있어요. 열대열 말라리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감염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열대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를 완전히 퇴치시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곤충이 매개하는 감염병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이제 사망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감염병이고요. 그 위에 이제 댕기열이 있습니다. 댕기열은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흰줄순모, 우리나라에서는 흰줄순모기가 이 댕기열을 전파합니다. 근데 흰줄순모기가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감염 환자가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토착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댕기열은요? 그래서 1년에 한 200명, 300명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댕기열 환자가 다 해외 유입입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도 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주면은 습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모기나 이런 것들이 살아서 봄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상기후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이게 좀 음모론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많이 있어요. 꿀벌이 죽기 시작하면 이제 지구 뭐 멸망의 시계가
다가온다. 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막 그러면서 꿀벌이 막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 막 커트 나오는 막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네. 우선 이 꿀벌과 지구 생태계 관계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현재 꿀벌이 죽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맞나요? 꿀벌이 많이 죽고 있죠. 네. 아, 틀린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24년이잖아요. 네. 2020년이 이제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꿀벌이 우리 인간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로움이 있죠. 네, 뭐 꿀을 제공한다든가, 네. 그죠? 또 식물의 수정을 도와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점이 있는데 실제 이제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 생태계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의 그 수정이 안 되겠죠. 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열매를 맺지 않을 거고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은 그런 식물들이 나중에는 도태되고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그럼 그 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살아남는 또 여러 가지 곤충들이나 아니면 다른 생물들이 있겠죠. 얘네들도 거기에 이제 못 살겠죠. 사는 게 좀 힘들어지겠죠. 각박해지겠죠. 점점 그러다 보면은 지구 생태계의 어떤 생태계가 상당히 열악해지고요. 거기에도 인간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다 생태계라는 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도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황폐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꿀벌이 막 죽어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상기후인가요? 아니요, 그 꿀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바이러스 병도 있고요. 또 꿀벌에 기생하는 진드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다 쓰지 않습니까? 네. 뭐 3G에서 뭐 5G를 지금 구현하고 있고 이게 뭐 농촌에 어디 산 뭐 아주 오지에도 이제 개통이 될 정도로 예. 저는 이런 그 주파수 때문에도 이 꿀벌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 생활에 좀 더 이롭게 발전되고는 있지만 실제 한쪽에서는 토종 그런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어떤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좀씩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우리 박사님이 꿀벌 연구 한번 자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가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곤충 식량 이야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책을 봤는데 이제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는 최고다. 뭐 앞으로 문제 생기고 뭐 이럴 때는 곤충 식량 이게 좀 어느 정도까지 현재 와 있으며 정말 미래 식량으로 우리가 곤충을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곤충 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생겨서요. 곤충도 하나의 자원으로 식량 자원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몇 가지 곤충은 먹을 수 있겠다. 이제 이게 연구가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고소해라고요. 별칭이 붙은 게 있어요. 고소해. 그러니까 갈색 거절이. 정확한 이름은 이제 갈색 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일반명으로는 이제 많이 들어본 밀웜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거기다가 애칭을 붙여준 게 고소해입니다. 상당히 고소해요. 그래서 그런 것 그 새롭게 식용곤충으로 허가된,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그것을 인허가를 해주거든요.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곤충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 7, 8가지로. 전에는 메뚜기하고 누에 번데기뿐이었는데. 번데기, 밀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풍뎅이 유충 군뱅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린 밀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돼 가지고 한 7,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갈색 거절이 정확한 이름은 갈색 거절인데요. 이게 이제 영어 일반명으로는 밀웜이고 약간 길다란 애벌레인데요.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새우깡보다 훨씬 작은 그 정도. 그래서 딱 씹으면은요 고소합니다. 상당히 고소해요. 그래서 가끔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머리 자르러도 가고 이제 이럴 때 보면은 그 실장님이나 이런 여성분들이 힘이 없다고 이러실 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드려보거든요. 근데 드셔보시고 나서 머리에 힘이 좋아졌다, 머리카락에 힘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힘이 좀 많이 생기더라, 이런 분도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뭐 세브란스 병원 그 고령자분들, 환자분들한테 이 곤충, 식용곤충을 갖다가 이제 그 가끔 이렇게
섭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더니 환자의 회복력도 상당히 빨라지고 좋아지더라. 뭐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좀 은퇴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 은퇴 후에도 이쪽 뭐 공부, 뭐 일 활동은 더 하고 싶다 이런 계획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다음 레벨, 네. 내 인생의 다음 레벨이 있다면 뭐 어떤 연구 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네. 아까도 이제 말라리아 잠깐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병원체가 숙주를 조작합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는 사람한테만 이 말라리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소가 있으면 그걸로 안 가고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또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은 말라리아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모기가. 그러니까 더 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기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람한테 달려들지, 사람을 말라리아에 감염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연구가 조금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연구를 조금 더 해가지고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에 안 물리면 말라리아에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를 잘 잡게끔 한번 그런 것들을 개발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열대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또 모기를 방제를 하면 이제 말라리아에 덜 걸릴 테니까 그런 방제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인력 양성도 해보고 싶고 그런 트랩을 개발해 가지고 말라리아에 덜 걸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제 생물학자이다 보니까 적응과 변화 뭐 이런 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물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많은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과 결국은 그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죠. 또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뭐 AI 시대가 곧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AI 시대에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AI 시대에서는 또 우리 사람들이나 뭐 하여튼 인간한테는 이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은 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은 AI 시대이긴 하지만 전염병은 항상 존재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항상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바이오적인 그런 부분에도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막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과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도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리더들에게 대신 물어보는 더 큐. 오늘은 이 한국의 팝으로 양영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더 큐. 실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개편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더 큐를 함께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